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제 첨단 바이오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독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욕심껏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또 약간 좀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많이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데요.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산업 동향을 보면 2022년에는 이 100대 의약품 중에 50%를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차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것과 같이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정성 평가 연구소에서는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이 셀 테라피와 진 테라피에 대한 비임상 독성 연구를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제 비임상 연구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에서 중요한 이 분포 분석에 대한 밸리데이션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발간했습니다. 저희 안정성 평가 연구소는 GLP 기관으로서 이 모든 가이드라인과 이 SOP 모든 것을 이제 따라서 비임상 독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유전자 치료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임상 실험을 이제 생각하면서 유전자 치료제의 비임상 시험을 생각하면서 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제 키가 좀 작아서 마이크가 아시다시피 유전자 치료제는 이 생물학적 특징들이 좀 다르고 임상의 적응증들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케미칼 베이스로 수행되었던 독성 스탠다드 셋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야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사이언스 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드로 이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테스팅 스트래티지를 갖고 비임상 연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 스터디 디자인을 위해서는 일단은 앞에서도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연구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임상 시험에 가장 모방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모방을 할 수 있는 비임상 시험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케미칼로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를 하셨던 분들처럼 그냥 케미칼 개발하고 비임상 세트로 독성 평가하고 뭐 임상 들어가고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임상 디자인으로 에피커시를 어떻게, 도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비임상 시험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도스와 도싱이 스케줄이 세이프티 마진에서 한 20배 이상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그 투여 경로가 유전자 그러니까 임상 시험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유전자 치료제의 독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리고 멀티플 타임으로 그 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멀티플 타임으로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이프티 엔드 포인트에서 좀 중점이 되는 부분은 이뮤노제네시티하고 이 인젝션 하는 부위에 이 이제 로컬 리스폰스가 있는지, 이런 점이 좀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그 동물 선택도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에피커스에서 봤던 그런 루틴한 에피커스에서 봤던 동물종을 선택하는 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전자 치료제에 이제 동물종을 선택할 때는 이 바이럴 벡터나 이 그러니까 바이럴 벡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 바이럴 벡터에 이제 감수성이 있는 동물을 선택해야 된다. 이건 물론 에피커스에 비슷하겠죠. 그래서 감수성이 있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그 동물이 독성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는 이 질병이나 인저리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해부학적으로 좀 사람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면역 톨러런스도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투여 부위가 이 수술적으로 만약에 투여를 접근한다면 이 동물 비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도 그 투여 부위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동물종을 선택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제 보통 유전자 치료제 이제 넌클리니컬 스터디 리스트를 보면 이 일반 독성, 그다음에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로컬 톨러런스,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이뮤노톡시시티, 리프로톡스, 진톡스, 카시노제니시티, 투몰시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생체내 분포, 그러니까 BD, 그다음에 이뮤노톡시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은 유전자 치료제에서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독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럴 벡터나 AAV 벡터를 사용하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소시 시점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클리어런스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검증을 해야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위해서 보통 투여 후에 이 그러니까 며칠, 그러니까 few days부터 several months 이 기간에 오랜 기간에 이제 멀티플 타임으로, 특히 초반에는 좀 더 촘촘하게 멀티플 타임으로 좀 많이 이 샘플링을 해서 이 벡터들, 그러니까 이런 진 테라피 벡터 시퀀스들이 존재하는지 소멸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BD 스터디는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qPCR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qPCR 방법을 사용할 때 좀 중요한 점이 저희가 이제 GLP 기관으로서 이 그냥 qPCR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꼭 수행하고 qPCR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이 식약처에서 이 메소드 밸리데이션에 대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분석과 밸리데이션 실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리티, 스페시피시티, 그다음에 어큐러시, 프리시전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통과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완료되고 분포 분석을 완료해서 이 벡터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소실됐다, 이런 것까지 검증이 돼야 이제 생체내 분포, 비임상 독성의 안전성이 생체내 분포에서는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AV나 바이럴 벡터를 사용할 때 좀 특히 바이럴 벡터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눈물이나 뇨나 정액이나 이런 데로 이제 약간 쉐링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른 개체의 간염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비임상 독성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건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쉐링 테스트를 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쉐링 테스트를 할 때는 BD 시험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이 소시 시점까지 파악하고 이제 쉐링 시험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이뮤노톡시시티나 이뮤노제네시티 부분은 기존의 케미칼 베이스로 이뮤노톡시시티 제네시티를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자체가 이 면역을 스티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니비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휴머럴,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를 다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ADA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투여한 부분에 인플라메토리 리액션이 있는지 또한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셀 테라피,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에서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비임상 시험을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에 줄기세포 치료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에서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에서의 이슈가 아시다시피 이제 종양원성하고 또 체내 분포, 체내 소실 시점이 언제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세포 치료제는 딱히 큰 독성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독성에서 만약에 독성이 생긴다면 이렇게 이 투여한 부분에 약간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가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제 트롬보스, 이 세포 치료제 자체에 의해서 폐나 이런 데서 엠볼라이나 트롬보스가 생기는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됐던 건데요. 이 세포 치료제를 IV로 투여했을 때 이 폐에서 이 엠볼리즘이 형성돼서 이제 이 독성 보고서에서 이 고농도, 중농도에서 다 이제 엠볼리즘이 보여서 이 독성 결과 보고를 한 예입니다. 다음은 튜머리제네시스 부분인데요. 이 튜머리제네시스를 수행할 때는 양성대조군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성대조군을 선택할 때 그 레셔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투여하는 부위가 임상에서 투여하는 부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 튜머가 만약에 생겼을 때 이 튜머의 오리진이 진짜 이 세포에서 생긴 것인가, 그러니까 투여한 세포 치료제에서 생긴 것인가, 이 오리진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 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비이클 컨트롤에서는 정상 폐조직이 존재를 하고, 이 양성대조군에서는 이 휴먼 마이토콘드리아 스테이닝, 그러니까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했을 때 이 포지티브 셀들이 이제 스테인이 되는데, 이 투여군에서도 렁에 이렇게 튜머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육안적으로 H&E로 봤을 때는 이게 오리진이 어디인지 판가름하기 힘든데, 꼭 이게 오리진이 어디인지를 꼭 판가름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했을 때 휴먼 마이토콘드리아 스테이닝이 안 돼 있어서 이 군에서의 렁에 생긴 종양은 마우스 오리진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것인데요. 이 유전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포 치료제도 어느 지점에서 소실되는지 명확하게, 이 투여한 세포가 없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안전성 자료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qPCR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프로덕이나 이 트랜스진도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진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클리어런스 타임 포인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제 임상으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휴먼 알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스템셀이나 사람의 이제 세포를 인젝션 했을 때는 휴먼 알로진을 이용해서 이 소실 시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진 같은 경우에도 있다면 이렇게 같이 해서 이 데이 28일에는 완전히 소실했다는 걸 검증해서 이제 IND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이 잘 컨트롤된 프리클리니컬 톡시시티 데이터를 얻으려면 이 다음 6가지를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이 비임상 스터디를 하기 전에 꼭 규제기관과 먼저 논의를 하라. 그러니까 규제기관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케미칼 베이스로 독성 시험을 했던 그런 SOP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임상을 계획하시는 연구자님들께서는 이 규제기관과 또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또 논의를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치료제가 이제 명확하게 딱 정의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컬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비임상 시험도 임상 시험을 가장 미믹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임상 시험을 하고 임상 시험을 넘어갈 때 이제 좀 다시 비임상 시험을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임상 시험하고 안 맞다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임상 시험이니까 그냥 대충 랩에서 만든 물질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퀄리티 컨트롤이 완전히 잘 돼 있는 시료를 가지고 비임상 시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렐레번트한 애니멀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휴먼한테 마지막에 이거를 독성 데이터를 해석을 하실 때, 사람한테서 정말 이게 독성이 없다, 독성이 있다, 그걸 좀 잘 판가름하셔서 이제 이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시면 많이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안정성평가연구소에서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의 비임상 독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스트는 해왔지만 좀 더 많은데 일단은 저희 그룹에서 수행했던 것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6가지 그 또 더 있는데 좀 뺐는데 6가지 정도 식약처와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에 아데노바이러스 부속 바이러스 AAV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평가 연구를 이제 식약처와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AAV 안정성 확립을 위한 마우스 생체 주요 장기의 바이러스 벡터 분포도 평가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 SOP나 모든 걸 다 확립을 하고 현재는 다 GLP 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세포 치료제에 대한 리얼타임 PCR 인후한 체내 분포 평가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리얼타임 PCR 저희는 이제 루틴하게는 리얼타임 PCR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세대 PCR 기기로 디지털 PCR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ASGCT를 참석을 했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디지털 PCR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가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미 해외에서는 해외 CRO들은 디지털 PCR로 분포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정성 평가 연구소는 이미 2015년에 이 디지털 PCR로 하는 방법을 다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PCR 저희 기계는 QX20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리티, 스페시피티 뭐 다 그런 거를 수행을 해서 이렇게 이런 항목들을 다 수행을 해서 다 패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GLP 시험은 아니고 B 시험을 진행을 했지만 이 세포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qPCR을 이용해서 이 분포 분석이 그리고 소지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종양 유발성 평가로 이제 2016년에 논문을 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열 유래에서 이제 투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양의 오리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미 셋업을 했고 그리고 온콜라이트, 그러니까 쉐링과 관련된 건데요. 이 온콜라이트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 치료제 안전성 평가 기술 포준화를 2017년에 이제 식약처와 같이 또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와 토끼, 뇨, 본변, 정액 이런 데서 이제 DNA를 추출해서 해가지고 이 쉐링 되는 것들 분석법들을 다 확립을 해서 SOP화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첨단 바이오의약품 세포의 소포의 생체 외 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 요즘 이 엑소좀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미 이제 2018년부터 식약처와 같이 이 안전성 평가 기법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에 MSC 엑소좀에 대한 이제 면역 원성 평가 기법을 확립했고, 그리고 MSC 엑소좀에 대한 종양 유발성 및 종양 증식 영양 평가 기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게 안군의 투여도 있고 뇌내 투여도 있고 약간 좀 도징하는 부위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장류에서 그런 도징하는 기법들을 이미 다 확립을 했고 SOP가 있고 GLP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이제 인트라비트리얼 인젝션, 멍키에서 인트라비트리얼 인젝션 하는 시험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이 부분이 좀 크리티컬해서 제가 언론사에 좀 배포를 안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원숭이 시험이라. 그래서 일단은 투여를 하고 나서 이 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은 뭐 이제 펀더스 사진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ERG 볼 수 있고 안압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망막 모양 모폴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뭐 OCT 이런 것들이 다 장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 수행 이제 인트라비트리얼 인젝션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로 다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이 눈의 독성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그 배뇨근에 인젝션을 해서 약간 보톡스 이제 요실금 좀 방지 이런 쪽으로 해서 멍키에서 이 방법을 저희가 이제 확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저리 방법으로도 배뇨근에 인젝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울트라사운드로 이렇게 접근해서 좀 이렇게
저 배뇨근에 투여를 해서 이렇게 투여 방법을 좀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요즘 코비드 때문에 폐섬유화증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예전에 이제 그 폐로 물질들을 투여할 때는 매뉴얼로 엔도트라키얼 인튜베이션을 통해서 보통 폐로 물질들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KIT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이 오토매틱 비주얼 인스틸 로봇이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이렇게 트라키알 모양을 보면서 직접 투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확립을 했고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장점은 매일 투여를 5일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이 투여하는 그 시간이 마취 시간까지 합쳐서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분이 더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00%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로 직접 투여를 하는 로던트에서 확립된 모델인데요. 뭐 그런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는 폐에 투여한 물질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있는 멍키에서 그 MPTP 모델로 PD 모델을 만드는 MPTP 인듀스드 PD 모델을 만드는 기법을 확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컵 테스팅을 통해서 코그니티브를 좀 테스트를 하는 방법 또한 다 SOP화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인팍 모델은 아직 논문에 퍼블리시가 안 돼서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서 좀 이렇게 사진으로는 못 보여드린 점 양해 구하고요. 그래서 멍키에서 인팍 모델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도징하는 부위나 이런 약간 특별한 것 때문에 뭐 다른 말씀 안 드린 방법들이 이미 다 KIT에서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방법들을 확보해서 어떤 이제 연구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는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미래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저희 이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일단은 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저희가 모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할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저희 그룹은 이 신기술 기반 의약품 등 개발에 따른 첨단 시험 평가 기술 개발 및 제공. 이제 저희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제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에 대한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좀 만들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연구자들이 원하는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이 안전평가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여서 이 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하여 올폰 디지즈 표적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